도배 이틀 차입니다. 벽지를 뜯고 초배하는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새를 사는 집이기 때문에 밑작업에 그렇게 공을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본적인 부직포 작업만 하고요. 싱을 걸고 보면 가장자리에 삼중지라든지 마법사라든지 퍼티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은 추가로 하지 않았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도배를 하게 되면 이런 단차들은 약간 표가 좀 납니다. 감안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상복구의 개념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바리를 걸었고 어제 말씀드렸던 기존의 네바리가 울어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칼집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칼집을 넣어서 바로 네바리를 걸면 편안하게 밑작업을 할 수 있다. 여기 석고보드이기 때문에 기존의 실크 벽지만 걷어내고 바로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됩니다. 별도로 시행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방에도 이렇게 꽂고 밑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밑작업을 하고 나면 중간에 임세 부위에 심지라는 것을 걸게 되는데요. 심지가 이렇게 바짝 말라 있어야지 임세가 잘 나온다. 부직포하고 싱을 걸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건조를 하고 도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깨다가 잘 말라있죠. 오늘부터는 정비하는 과정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 달려있던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을 요약하면 어디서부터 발라나가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분 있거든요. 벽지를 바를 면이 커튼 박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튼을 달리는 부위는 약간 벽이 높거든요. 이런 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커튼 박스를 먼저 바르고 커튼 박스 기준으로 이게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쪽에서 벽지를 발라놨다. 시크 벽지가 폭이 108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108이 걸리고요. 이 한 폭이 걸리고 여기서 또 108 한 폭이 걸립니다. 여기서 한 폭이 걸리 맞기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 첫 번째 폭이 발리고 두 번째 폭이고 세 번째 폭이 발릴 때 커튼박스 때문에 바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항상 커튼박스 기준으로 거꾸로 발라나가는 것이 좋다. 나중에 직접 바를 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방입니다. 방의 도배 순서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커튼박스가 있는 부위에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8cm 있거든요. 여기서 한 번 바르고 여기 바르고 거꾸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수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커튼박스가 있죠. 커튼박스에서 거꾸로 나가는 게 작업하기가 좋습니다. 댓글에 자석 팩지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하던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석 벽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 그 시공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벽에다가 도배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존의 벽지를 뜯어내면 이런 콘크리트 면이 나옵니다. 이 콘크리트 면에다가 이게 자석이라고 예를 들면 이 자석을 이렇게 딱 바릅니다. 먼저 본드를 넣고 자석을 바르고요. 이 자석은 인터넷에 보면 롤처럼 돌돌 말려있는 이런 자석이 팔거든요. 딱 펴서 여기다 자석을 바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장자리 이쪽에다가 본드를 넣고 부직포를 시공을 합니다. 이렇게 부직포를 넣고 완전히 건조가 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벽지를 바르게 되면 이 안에 자석이 감춰져 있겠죠. 벽지가 완전히 건조되고 난 뒤에 자성이 있는 물체를 탁 걸게 되면 물체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원리인데 나중에 시공할 기회가 생기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둥 감아 넘기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둥이 수평이 정확하게 맞다고 하면 바르는데 조금 더 수월하겠지만 기둥이 수평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끝에서 맞춰서 넘기다 보면 기둥이 약간 부풀어지면 벽지가 감아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제일 넓은 면을 먼저 바르고 좁은 면을 꺾어 넘기는 것이 오히려 더 바르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너를 이렇게 꺾어 넘기면 벽이 조금 틀어졌다 하더라도 꺾어 넘기는 면이 좁은 면이니까 넘길 수가 있다.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합치편에서 모서리 꺾어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벽지를 발랐을 때 수직선에 대고 잘라서 이렇게 넘기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요 홈이 빈다, 이쪽 모서리 부분이. 그래서 미리 속지를 대고 넘기면 보이지가 않는다. 볼게요. 이렇게 되면 여기 모서리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합치편에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넘기는 부분에 미리 3mm나 5mm 정도 칼질을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말아 들어가면 돼요. 잘 말려줘. 깔끔하게 마감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칼질하고 두껍게 넘겨서 깔끔하게 마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칼날을 자주 부수던데요. 이유가 있나요? 칼이 많이 사용하다 보면 묻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장 자르는데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죠. 칼이 묻은 상태에서 칼질할 때 안 잘리니까 더 세게 넣다 보면 안에 칼집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 칼날 기준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저도 마를 때는 타스통까지도 써봤습니다. 테이프를 바르고 한다든지 아니면 남는 벽지를 안에 한번 대고 그 위에다가 벽지를 자르면 혹시나 칼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속지를 대놨기 때문에 걸레바지에는 데미지가 가지 않겠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속지를 대놓고 자르게 되면 속지를 대놨기 때문에 저도 칼집이 들어갔죠. 이렇게 다는 잘리지 않았습니다. 안에 혹시나 손상이 가는 것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다. 칼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칼선이 예쁘지 않아요. 너덜너덜 떨어지기 때문에 딱 하나 자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배하기 전에 콘센트 커버를 벗기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스위치가 많이 달려져 있습니다. 커버를 벗기고 도배를 바로 하게 되면 전자식 스위치에 풀때가 많이 묻겠죠. 풀이 묻으면 한 번씩 오류가 생기거든요. 교체해야 될 경우도 한 번씩 발생을 합니다. 교체하는 비용이 한 15만원 전후로 아주 비싼 고가의 장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닐 같은 거로 보양을 해서 도배하면 좋지만 급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전기 테이프 같은 걸로 강하게 붙이면 안 됩니다. 설명드린 부분 도배가 끝났습니다. 도배 끝나면 모서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요. 정리가 된 상태에서 테이프 발라놓은 거 에센스에 풀이 묻지 않고 깔끔하게 마감을 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주택이건 아파트건 수직 수평이 딱 맞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준입니다. 대박스 창문 쪽을 먼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에서 벽지를 발라보면 이 겉대박스 올라가는 부분 있죠. 이 올라가는 부분이 바르기가 좀 쉽습니다. 이 벽이 수직 수평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기준이고요. 요 라인만 맞추면 이쪽으로 발라나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제가 발라보겠습니다. 자, 위에 바르고 발랐죠. 그 다음에 이 측면을 이렇게 딱 일자로 맞췄을 때 벽지 바르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발라나가면 딱 수직 수평이 맞아집니다. 여기서 보면 칼질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칼질하게 되면 여기 손상이 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럴 때는 가위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딱 맞게 되죠. 요분들은 미리 잘라내고요. 이렇게 가서 한 번 더 라인 맞춰주고 혹시나 삐뚤어지면 다시 잡아주면 됩니다. 라인 맞춰주고 좀 맞았죠? 이렇게 바르는 것이 쉽다. 겉대박스 있는 쪽으로 역으로 시공한다고 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합체 벽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시크 벽지를 바른다고 하면 여기 보시면 왼쪽에도 라인을 맞춰야 되고요. 이게 올라가는 이 부위도 라인을 맞춰야 됩니다. 동시에 두 군데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초보자들은. 겉대박스가 있을 때는 겉대박스가 있는 쪽에서 먼저 바르고 나가는 것이 바르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도배자분들이 꼼꼼하게 시공하시는 분들은 가위를 다 들고 다닙니다. 겉대박스가 걸리면 칼질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가위를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올라가야 깔끔하게 된 거지. 위로 맞춰줬고 왼쪽에도 맞춰줬죠. 저는 많이 해봐서 쉽게 맞출 수가 있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셀프로 도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겉대박스 여기서 반대로 시공해 나가야 된다.
수정을 내시네요. 틈을 봐야 됩니다. 틈이 넓은데 작은 걸 태우게 되면 틈이 많이 보이겠죠. 항상 칼질을 할 때 틈이 많이 있는지 적겠는지 보고 틈에 따라서 두께가 결정되는 겁니다. 틈이 지금 안에 1cm 정도니까 저는 한 15mm 정도 잘랐습니다. 안에 틈 있는 부분도 살짝 덮으면서 깔끔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벽지를 박을 때 지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발라 나가거든요. 담배 피듯이 이렇게 잡고요. 왼손을 이렇게 들어줍니다. 라인을 맞춰야 되겠죠. 맞추는데 왼손은 터치는 안 됩니다. 항상 떠 있어야 돼요. 벽지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딱 붙어 있다고 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왼손은 항상 들고 있고 오른손에 맞추는데 하치 벽지와 다르게 1대1로 딱 맞아야 됩니다. 쉽지는 않죠.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풀을 바르기 전에는 106cm인데 풀을 바르게 되면 108cm 정도 늘어나거든요. 늘어났다가 다시 106cm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마를 때. 안에 보면 심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심지에 벽지가 붙게 되면 순간적으로 말라요. 왜냐면 이 심지에 풀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르면서 벽지가 바로 줄어들거든요. 이때를 다 맞추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딱 벌어져 있어요. 바로 말라버리기 때문에. 심지에 벽지를 바를 때는 1대1보다는 약간 1mm 정도 겹치는 게 좋아요. 보이죠? 겹쳤죠? 이렇게 시공해놓고 나면 심지에 풀이 들어가면서 벽지가 순간적으로 마르기 때문에 약간 벽지가 당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라인이 딱 맞아지는 거거든요. 약간 이렇게 정도 겹치고 허리 부분까지 맞춰줘야 됩니다. 벽지가 밀리지 않게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벽지를 박아줍니다. 무리하게 벽지를 당기면 안 됩니다. 벽지를 박을 때 1mm 정도 겹쳤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아직 겹쳐있고 어떤 데는 수축이 되면서 다시 벌어졌죠. 겹쳤는데도 이렇게 벌어집니다. 1대1로 맞췄을 때는 더 벌어지겠죠. 약간 겹친 상태에서 롤러를 미는 게 잘 밀립니다. 한번 묻혀주고 벽지가 오른쪽 벽지 위로 덮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왼쪽 벽지를 왼쪽으로 밀면서 덮인 벽지를 밀어야 됩니다. 당겨내야 돼요. 롤러를 잡고 이렇게 당겨냅니다. 이렇게 없어지죠? 자, 이렇게 당겨냅니다. 너무 많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덮친 벽지를 밀어냅니다. 옆으로 당겨줍니다. 벽지를 맞춰놓고 난 다음에는 벽지를 눌러줘야 됩니다. 누르는 것은 나사선이 아마 올라와 있을 거예요. 소리를 가지고 눌러주면 밀착이 되면서 잘 붙어 있습니다. 롤러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롤러를 밀 때 이렇게 딱 갖다 대고 이렇게 갖다 대고 돌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벽지 데미지가 가겠죠. 돌아가는 원심력에 의해서 벽지 데미지가 간다고요. 절대 롤러는 그렇게 밀면 안 됩니다. 살짝 하고 이렇게 만약 하다 하더라도 스톱이 되고 난 뒤에 밀어야지 이렇게 팽 해서 바로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유의하셔가지고 롤러질을 하면 되겠습니다. 롤링 작업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롤러질을 많이 하니까 팔뚝이 좀 굵어지는 것 같은데 어떠나요? 굵은 것 같습니까? 힘이 들지만 장점도 있네요. 이 라인을 먼저 풀 붙여줍니다. 잘 밀리게 먼저 닦아주고 롤러로 밀고 닦고 닦는 게 순서를 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 작은 부위를 발라나갈 때는 어느 사람들이 다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풀이 묻어가지고 잘 발라지지가 않거든요. 혹은 재보고 재단을 하고 나서 발라나가야 돼요. 네, 한 면은 끝났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되니까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돌려보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도배가 끝났습니다. 어제 밑작업하고 오늘 전배까지 이틀에 거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밑작업했던 부분하고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벽지가 울어있는 부분들은 이틀 정도 지나면 벽지가 깔끔하게 펴진다. 제가 지금까지 작업하면서 수백 번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황토색, 좀 진한색 벽지, 이 벽지는 이 아파트에 남은 벽지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 벽지를 잘 시공하지 않죠. 안에까지 해서 에어컨이 있는 자리까지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대표님,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 쭈글쭈글하고 여기는 시공해놓은 지 한참 된 건데 줄무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석고보드가 있으면 석고보드 이음새가 있습니다. 그 이음새 부위에 도배를 바로 하게 되면 벽지가 터집니다. 터지기 때문에 네발이라는 것을 시공을 해서 벽지 터짐을 방지를 하고요. 네발이 시공을 하고 바로 도배를 하면 이렇게 테이프 같은 자국이 남는데 이 자국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직포를 사용을 해서 띄움 시공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은 없어집니다. 띄움 시공을 하게 되면 도배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시공하고자 하는 분은 밀착 도배를 선호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석고보드와 석고보드 사이에 네발을 두고 부직포 시공 없이 바로 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조지가 표시가 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표시가 잘 안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안에 있는 석고보드가 비틀어지면서 이 네발의 자국도 비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도배의 단가의 문제다. 시공의 문제는 조금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보통 신축 아파트의 천장을 보면 이런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많을 수밖에 없죠. 신축이면 무조건 시공 단가를 낮춰야지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신축 같은 경우에 천정까지 90% 시공을 잘 하진 않습니다. 벽면 같은 경우에는 텍스는 90% 도배를 하지만 천정까지 90% 시공을 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신축 현장에 보면 대부분 다 저렇게 보시면 지렁이 같은 이런 자국이 많이 남습니다. 네마리 자국이라고 하는 그 자국입니다. 석고보드 사이에 단차, 그 다음에 벽지 터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마리를 건다. 품질은 전부 다 금액에 관련이 있거든요. 금액만 높게 책정이 되면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시공을 하다 보니 저런 것도 표시가 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영상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